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이해. 학습 목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설립 배경과 추진 과정을 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특성과 요건이 무엇인지 익힌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관련 주요 논점들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설립 배경 및 과정. 서구 사회에서는 1960년대 말 또는 70년대 초를 기점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크게 전환되었고, 그에 따른 법률 및 정책의 변화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장애인은 더 이상 저주와 부르는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동등한 인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 역시 수용시설 중심의 격리수감, 분리보호 조치가 아닌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50여 년 이어져 왔던 수용시설 보호 정책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탈시설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지역사회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시설 장애인들은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독립하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중증의 장애인이나 정신적 장애인들의 경우 지역사회의 소규모 주거공간에서 24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그룹홈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룹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는 집중훈련을 목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거주를 목적으로 보호자들의 휴식을 위한 단기 거주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구의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일반적으로 그룹홈은 지역사회의 소규모의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사회 적응력을 높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전문적 서비스 전달의 한 형태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과거 입소시설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는 서비스의 효과성 및 입소자의 인권보호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적 혹은 보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룹홈은 탈시서와의 요구에 부응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 적응 훈련의 장으로서 효과성 및 인권보호의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대안으로 부각된 것입니다. 2. 추진 과정. 민간의 자발적 시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그룹홈이라는 이름으로 1981년 광주광역시 엠마우스 복지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명도 복지관, 은평 천사원 등 10년간 공식적으로는 전국의 9곳 정도의 그룹홈이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그 시기 그룹홈의 입소 대상은 시설 또는 재가의 성인기 지적장애인이었으며, 운영 목적은 그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사회재활 훈련이었습니다. 이용시설로 제도화, 필요에 의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던 그룹홈을 서울시가 처음으로 공공의 지원을 1992년에 시작했습니다. 서울정신지체인 복지관에서 서울시 지원으로 4곳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시점으로 1995년 서울특별시의 재정지원이 확장되어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충현복지관, 서울특별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한국장애인 부모회, 미랄선교단에서 본격적인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그 수가 확대함으로써 점차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활성화와 공공지원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갔습니다. 1997년에는 보건복지부가 공동생활 가정 설치 운영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고, 명칭 또한 그룹홈에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명칭을 그룹홈이 아니라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으로 한 데에는 적용 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직접 장애인에 한하지 않고 전 장애인에게로 확대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생활지도 교사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 자립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까지만 해도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 분류는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으로 구분되었습니다. 1999년 4월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이때 처음으로 공동생활 가정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분류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4월 1일 시행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 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 방안 연구를 근거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하나가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로 정의하고 사업 내용으로 첫째, 일상생활 지원, 개인 위생관리, 건강관리, 식생활관리, 가사관리, 지역사회 체험기회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둘째, 사회 적응, 사회 편의시설, 대중교통수단 활용 및 체험교육 등 필요한 활동 지원. 셋째, 직업생활 지원, 취업 알선 및 교육 등을 실시. 넷째, 그 밖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의 특성과 요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된 환경이어야 하고, 둘째, 사생활이 보장되는 가정적인 분위기와 환경이어야 하며, 셋째, 이용 장애인의 독립성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지원해야 하고, 넷째, 이용 장애인의 가족들과의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다섯째, 주민으로서 지역사회 참여가 장려되어야 하고, 여섯째, 정상적인 생활 리듬과 생활 양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 공동생활 가정의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물리적으로 통합된 환경. 지역사회 내의 주택지구 내에 위치해야 한다. 주택의 규모나 형태가 지역사회 문화에 맞고 이웃집들과 유사한 수준이어야 한다. 거주하는 장애인이 일반 가정의 가족수와 거의 비슷해야 한다. 가능하면 각자 독립된 방을 가지게 하거나 거주 장애인의 사생활이 존중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사회 편의시설, 의료시설, 여가시설, 교통수단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위생상태, 우편과 소방 안정상황 등이 일반 주택의 시민들과 비슷한 상태이어야 한다.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외관이나 문패, 간판을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동생활 가정끼리 함께 모아 있으면 더 일탈된 집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2. 가정적인 분위기와 환경. 개인의 우편물과 통신관계 등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 각자 개인 소유물을 갖춘다. 개인방의 장식은 장애인의 취향과 나이에 맞게 장식하고 공동생활 가정 내부는 편안하고 안락한 가정적인 분위기로 장식한다. 가구나 생활용품, 식기류, 의류, 침구류, 가전제품 등의 디자인이나 수준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들로 비치한다. 거주장애인 간 직원과 장애인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많이 가지며 상호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다. 3. 독립성과 적응력 향상. 거주장애인의 능력과 책임감과 역할 수행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기회와 체험을 제공한다. 개별적인 경향과 수준을 존중하여 개별화된 능력 증진을 도모한다. 식단, 집안일,
개인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개별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4. 가족들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 거주장애인의 서비스 계획과 평가 과정에 부모와 가족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최대로 수렴한 계획을 작성 진행한다. 1년에 적어도 3, 4회 이상 정규적인 휴가를 가족들과 같이 지내도록 한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 반드시 부모 가족들과 의논하여 결정한다. 5. 지역사회 주민으로 참여. 공동생활 가정은 가정인 동시에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의도적인 복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주장애인들이 지역사회 행사나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한 지역사회의 여가시설과 편의시설, 일학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국민투표, 지방자치단체장 투표 등 지도자 선출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웃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망을 확장시켜 나간다. 6. 정상적인 생활 리듬과 생활 양식 유지. 공동생활 가정 내에서의 출퇴근, 기상과 취침, 식사, 주말 여가 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리듬과 패턴을 유지한다. 직장생활, 여가생활 등에 있어서 최대한 비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장소를 택하여 최대한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정체성 논의. 공동생활 가정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대안 거주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40여 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생활 가정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영 목적과 형태를 둘러싼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장인가 거주지인가. 공동생활 가정의 역할이 일상생활 기술과 사회 적응 능력을 훈련하는 성인 교육기관의 역할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지역사회 내 대안 거주지인 가정으로 기능을 해야 할지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계나 현장 전문가 개인에 따라 이견이 존재합니다. 한편에서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 교육훈련의 차원을 넘어 한 성인이 거주하는 영구적인 가정이 지니는 역할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의 장이지 가정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탈시설인가 시설인가. 근래 탈시설 정책이 추진되면서 공동생활 가정을 탈시설로 볼 것인가, 시설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존재합니다. 공동생활 가정을 발달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모델로 보는 입장과 탈시설 모델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위에서 살펴본 공동생활 가정 운영 목적을 자립을 준비하는 훈련의 장으로 볼 것인지, 영구 거주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와도 연결됩니다. 공동생활 가정을 시설로 보는 이유는 제도적으로 운영 목적이 훈련과 보호에 있다는 점, 종사자 1명이 이용자 4명을 관리하는 축소된 시설이라는 점, 공동생활로 인해 이용자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점, 종사자 동거로 인해 이용자의 주도권이 침해된다는 점, 행정관리와 평가 체계가 시설과 동일하다는 점, 입주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장기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시설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동생활 가정을 탈시설로 보는 이유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 있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시설과는 달리 이용자가 일반 수급자라는 점, 서비스 지원 방식에서 개인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또 시설보다는 상대적으로 탈시설에 가깝고 특히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공동생활 가정은 재활 중심의 교육훈련 시설에서 소규모 거주시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유형의 분류만 재활시설에서 거주시설로 바꾸었을 뿐 그를 뒷받침할 만한 제반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의 측면에서 공동생활 가정을 바라본다면
공동생활 가정은 이용자의 궁극적인 자립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물론 각 유형에 따라 직원의 배치 기준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형태 1. 훈련형 공동생활 가정 일정 기간 공동생활 가정에서 종사자와 함께 생활하며 공동생활을 통해 성인으로 갖추어야 할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 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 중심의 운영 형태를 말한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기술의 향상을 위해 반복 훈련한다. 연중 계획된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종사자가 상주한다. 2. 거주형 공동생활 가정 일정 기간의 훈련 후에도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 적응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들이 종사자와 함께 생활하며 장기간 거주를 목적으로 생활하는 운영 형태를 말한다. 공동생활을 통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기술의 향상을 위해 훈련한다. 신변 자립도가 낮은 이용자가 많은 공동생활 가정은 보조인력, 차량 지원 등 보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종사자가 상주한다. 3. 자립형 공동생활 가정 자립생활 능력이 인정된 이용자 혹은 자립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자기 선택권의 보장과 최대한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종사자가 순회하며 지원하는 자립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운영 형태를 말한다.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방문 지원한다. 이용자 부담의 생활비는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1인 1실로 사생활 및 자립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우선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 자격은 공동생활 가정에서 5년 이상 생활한 자, 자립형 공동생활 가정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